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통지꽁조림님이 통치꽁조림. 아, 바꿨구나. 아, 깜짝 놀랐네요. 예, 아무튼. 실시간 유튜브 듣는데 댓글은 못 달고 있다가 오늘은 쉬는 날이라서 댓글 달려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네. 저는 항상 새벽에 출근해서 시선 집중 들으면서 빵을 만들어요. 빵? 네. 오. 그러신대요. 갑자기 그 생각 확 드는데? 빵에다가 소세지 대신에 꽁치를 넣어보면 어떨까? 뭐 그런 비슷한 빵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만약에 개발하시면 저작권은 저한테 있는 겁니다. 네. 맛있을까요? 거기다 약간 양념 좀 치면 되지 않겠어요? 꽁치 같은 경우는 뼈도 그냥 씹어 먹어도 되거든. 아, 그래요? 저는 못 씹겠던데. 꽁치빵 괜찮다 그거. 짭짜름하니. 참고로 어제 500원 빵 괜찮다고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500원 빵은 이미 팔리고 있대요. 아, 이미 있대요? 네. 역시 돈 되는 건 빨라. 네. 네, 그러면서 통치꽁조림님이 제가 만든 빵은 촌철빵입니다. 크크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질문도 보내주셨어요. 네. 제이비 아저씨처럼 똑똑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책 많이 읽고 뉴스 많이 보면 되나요? 일단 아저씨랑 호칭부터 변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니 똑똑해지는 형님이 거랑 낫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좀 얘기해 주세요. 저 안 똑똑해요. 그냥. 아, 맞아요. 네. 네? 널 사탕해님이 오늘 월급 날입니다. 오, 제일 좋은 여기까지는 날이다. 좋은데. 빛의 속도로 빠져나가겠지. 그렇지. 통장을 잠시 거쳐가는 월급이지만 그래도 좋아요라고 해주셨는데. 그래 간이역이라고 부르잖아요 요즘은. 아, 간이요. 정차도 하지 않는. 그러게요. 들어왔다는 문자보다 나간다는 문자가 더 빨리 보이는 그런 그렇죠. 거죠. 월급날이 멀었는데. 짱가님, 저는 이 시간이 식사 시간이라서요. 매일 와이프에게 한 소리 들어요. 밥 먹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이, 그러면 밥 먹을 시간 되면 식탁도 좀 나와서 닦고 수저 젓가락도 좀 올려놓고, 응? 반찬도 나르고 그렇게 이제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그런 얘기 듣고 살죠 지금. 그게 아니지. 그럼 우리 걸 보느라고 밥을 안 먹으니까 부인이 밥 먹어라고 하신다는 거죠. 보면서 드시면 되잖아요. 그죠. 보면서. 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들으면서. 그래서 네. 같이 보시면 되지. 그렇죠, 그렇죠. 같이 보세요. 네. 네. 짱가님의 와이프님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요. 같이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밥맛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네? 아니에요. 넘어가요. 네, 금요일이라서 그런 건가요? 아무튼 네. 꽁치빵을 한번 심각하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이다님이 비린내 날 것 같은데 소스 발라서 하면 뭐 괜찮을 수도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그러니까 마늘빵도 있고 소금빵도 있고 다 있는데 추세는 그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꽁치빵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만드시면 연락 주세요. 시식은 제이비가 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스 분석이 함께한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본격적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박구현 국무 1차장이 이 오염수 용어를 오염수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처리수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자 질문을 받고는 지금은 용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키우는 것보다는 먼저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있는지를 검증할 때다. 이렇게 일단 대답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는데 들어보시죠. 이 용어 선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최종적으로는 일본 그 방류의 안전성 이런 측면도 있지만 마지막 기착되는 것은 저희 어민들, 수산업 이쪽에 주는 또 부정적인 이미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수 부분을 좀 강조하시는 부분들의 그 마음에는 그런 어민들 피해 입을까 봐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꽤 담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강조한다면 그 전환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좀 논란의 여지는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는 결정될 때까지는 고민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네, 박구현 차장은 이어서 언론을 향해 너무 그렇게 자극적이고 국민들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사용하는 용어들은 사용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한필수 전 국제원자력기구 방사선 수송 폐기물 안전국장이 나섰는데 그는 이론의 여지가 없이 처리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가 항상 어떤 표현을 할 때
자극적인 표현으로 부정적인 여론을 한번 조금 더 끌어내겠다 하는 그런 움직임의 여론이 조금 더 올바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처리수가 맞다. 뭐 이런 입장 같은데요. 그렇죠. 약간 온도차는 있습니다. 한필수 전 국장은 아주 단호하게 처리수가 맞다라는 주장이고 박구현 차장은 완곡하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 건데 얼마 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고 주장을 했을 때 정부가 오염수라는 용어 변경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힌 거 기억하시죠? 네. 이때의 태도에 비해서는 뭔가 좀 약간 미묘한 기류 변화가 좀 감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오염수의 안전성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최소한 말로는 과학적 검증. 이것 한 가지만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한필수 전 국장의 말대로 이론의 여지 없이 처리수가 맞다면 그리고 그게 과학적 개념 정의라면 이 용어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과학적 태도에 기초한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엉거주춤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제가 묻고 싶은 게. 근데 제가 굳이 답을 안 내려도 되겠더라. 이거에 대해서. 왜? 고맙게도 한필수 전 국장이 그 이유를 대신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거 들어보시죠. 학문적으로 봤을 때 처리수, 오염수 얘기 나왔는데 그건 이론의 여지가 없는 한 가지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자꾸만 오염수라는 쪽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정부도 어쩔 수 없이 지금 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필수 전 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정부의 태도는 뭐다? 과학적이 아니라 정치적이다라는 것이고 원칙을 견제하는 태도가 아니라 눈치를 보는 태도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정부가 그렇게 강조해오는 과학적 태도고 부응하는 것이냐? 다시 묻겠습니다. 네, 과학적 이 단어를 두고 지금 촌철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쭈바리님은 이러다 진짜 어민들 다 죽습니다. 선동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접근합시다. 라고 약간 정부를 지지하는 듯한 그런 댓글을 보내주신 반면에 쏘쏘님은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게 과학적인가요? 저는 느낌적인데요. 라고 해주셨거든요. 네, 이 얘기를 좀 듣다 보니 앞서서 JB가 꽁치빵을 얘기를 했는데 네. 꽁치빵은 먹어도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고 이미 꽁치빵이 있다는 분도 계시긴 하네요. 있다고요? 네, 그것도 있다고? 포항에 있다는 의견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포항에서 꽁치가 많이 났었죠. 그렇죠. 어쨌든 안 돼. 그러니까 저는 장사고는 아무래도 거리가 멀어. 아무리 네. 생각해봐. 다시 본론으로 갈게요. 네. 이 과학적이라는 거를 정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지금 촌철님들 사이에선 논란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자가 질문을 한 게요. 사실 방류를 한 다음에 용어를 어떻게 쓸 거냐 이 질문이었었거든요. 네. 그건 같은 맥락이에요. 그 네.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처리수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그 알프스를 거쳐서 처리된 그 물을 어떻게 부를 것이냐 해서 이제 처리수라고 해야 된다고 했던 거니까 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지금 그 전 IAEA에 갔었던 국장은 학문적으로나 사실 완벽하게 사실 이론의 여지가 없는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러고 있는 거다. 처리수라는 이렇게 거죠.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오염수 얘기는 할수록 참 머리가 아픈 것 같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검찰이 어제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검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월에 성남에 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해주겠다면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 상당의 땅과 상가 건물 등을 약속받은 혐의가 있다. 이런 거라고 하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박영수 전 특검이 약정에 따라 금품을 받은 건지 약정 없이 받은 건지는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약정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 관계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게 약정 여부에 대해서는 단정을 하지 않으면서도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단정적으로 지금 언급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보도가 나오던데 청구를 한다면 돈 수수 증거를 제시할 것이냐. 이게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받았다라는 것이 땅, 상가 건물 이런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나왔던
뭐 예를 들어서 뭐 딸의 저기 그 아파트 싸게 뭐 분양받은 거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건지. 근데 지금 관계자 이야기는 땅, 상가 건물이 미국은 또 다른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다른 어떤 증거를 잡은 건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특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전 특검, 그죠? 네. 구속이 된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현상이죠. 이 특검이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모양새가 개인의 치욕을 넘어서 국가적 치욕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박영수 전 특검이 누굽니까?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총지휘하면서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한 주인공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돈 때문에 구속된다? 이건 거의 역변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치욕이다 그런 점에서.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영장 청구가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50억 클럽 특검법을 염두에 둔 검찰의 선제적 방어 조치인지 여부.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설령 검찰이 그리 기획했다 하더라도 방어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왜냐?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사람 중 곽상도, 박영수 두 사람을 제외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상당 부분이 뭐 진척이 됐다, 불러서 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두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50억 클럽 특검법 없는 걸로 땡 이게 되냐는 얘기입니다. 그잖아요. 아직도 사람들이 남아있다 이 말씀이신데 그 명단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21년이었죠. 네. 국감장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처음으로 실명을 공개를 합니다.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이른바 50억 클럽의 명단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녹취록에 50억 약속 그룹으로 언급된 분들입니다.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모 씨입니다. 네.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50억 클럽 특검법은 패스트트랙에 태워졌고 일정대로는 12월쯤에 국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이때까지 곽상도, 박영수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완벽하게 끝내서 기소를 하든 아니면 무혐의 결정하든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제가 이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비타임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윤희근 경찰청장이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을 했는데요. 경찰의 이른바 곤봉 진압. 곤봉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시는 분이 있던데 그럼 바꾸겠습니다. 경찰봉 진압. 경찰봉 진압에 대해서 이같이 주장을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하는 그 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진압 장면 기억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간략하게 보시면 시야가 확보가 안 돼서 네, 의도치 않게 머리를 가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취지잖아요. 머리를 가격하게 된 계기는 아마 당시 이제 손목을 향해서 이제 내리친다고 친 건데.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예, 의도치 않았죠. 제가 의도치 않았는데 네. 경찰은 제압하고 경찰봉을 사용할 수 있지만 머리를 가격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규칙에 나와 있죠. 동시에 계속 가격을 하거든요. 후려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게 의도치 않게 한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냐는 얘기죠. 아마 이제 웅크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때 당시 들고 있던 그 쇠파이프나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막 휘젓고 하니까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제압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때 당시 그 7m 높이의 망루 그것도 가로 세로 2+2 정도 위험한 상황을 빨리 해소하기 위한 사실은 뭐 부득이한 상황이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 컷을 준비하면서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윤희근 청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막루 7m 높이의 막루 가로 세로 2m, 2+2m 이게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던데요. 네. 여튼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짧게 반문하겠습니다. 첫째, 경찰 채용할 때 신체 검사 하잖아요. 하죠. 신체 검사에 당연히 시력 체크하죠. 하겠죠. 손목과 머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시력이라면 경찰 채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저 눈 엄청 나빠갖고 그 면접 받았거든요. 고도근시였던 저도 손목과 머리는 구분합니다. 첫 번째 이 얘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경찰 물리력 행사 규칙에 예외 조항이 있습니까? 부득이한 상황이면 머리를 가격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윤희근 경찰청장의 말은 그럴 수도 있다고 칩니다. 근데 없다면 윤희근 경찰청장의 말은 뭐가 됩니까? 억지요, 망발이요, 궤변이 돼버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몰닥스님이 진압봉 강화 플라스틱이라 엄청 단단합니다라고 해주셨고 역풍이다님은 그런데 그 상황에서 위험하기는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경찰만 위험했나요? 아니 뭐 이거저거 다 떠나서 그 영상 공개됐잖아요. 됐죠. 그럼 그 죄송합니다. 손목을 치려고 했는데 어떻게 안 돼갖고 머리를 친 그 장면입니까? 아니 국민들 시력 좋은 국민들 많아요. 영상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본인만 그렇게 보는 겁니까? 그게? 네, 이 논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한편 오늘 아침 조간에 보면 경찰이 차벽 트럭을 10년 만에 구매 추진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는데요.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이 경찰청에 내년도 예산안 요구 내역을 입수를 했어요. 이걸 보니까 내년부터 5년 동안 40억 원을 들여서 차벽 트럭 20대를 사들일 계획인 것으로 지금 나와 있다는 겁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벽 트럭이 노후화돼서 차례로 교체한다. 이게 명분이라고 하는데 경찰 예산안에 보면 이 차벽 트럭을 구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용산 지역 외곽 주요 차단선 구축 시, 용산 지역 경비 상황 대응 시 20대가 소요된다고 되어 있고요. 전쟁 기념관과 미군 기지 부근에 각각 13대 7대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뭡니까?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세우기 위해서 차벽 트럭을 사들여야 된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자, 차벽 트럭이 뭐냐? 아마 많은 분들은 버스가 거의 그 바늘도 안 들어갈 정도로 촘촘하게 어떤 주차되어 있는 이 장면을 연상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이 5톤 트럭 옆면에 너비 8.6m, 높이 4.1m의 대형 펜스를 붙인 그 트럭이 차벽 트럭이에요. 그런데 이게 광범위한 차벽 사용이 집회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2018년에 경찰이 차벽 운용 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바꿔서 과격한 폭력 등이 없을 경우 집회 시위 현장에서 차벽을 쓰지 않는다고 명시를 했어요. 근데 요번에 지금 이걸 바꾸겠다는 겁니다. 더 들여오겠다는 겁니다. 10년 만에. 그런데 경찰 논리 중에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기동대 1개 중대, 그러니까 한 6, 70명 정도 되는 거죠. 기동대 1개 중대를 배치해도 2개 차로밖에 못 막는데 차벽 트럭은 3개 차로 너비를 막아서 부족한 인력을 메울 수 있어서 가성비가 좋다. 라는 이유를 댔다고 하는데 이거저거 다 떠나서 차벽 운용 지침을 보면 과격한 폭력 등이 없을 경우에는 쓰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용산 경비가 주 목적이라고 한다면 용산 지역에서 과격한 폭력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대통령실 이전한 후에? 기억나십니까? 없잖아요. 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명분이 있고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 것이냐. 이 얘기를 일단 첫 번째 드려야 되는 거고 경찰봉 진압도 그렇고 차벽 트럭 구입도 그렇고 지금 경찰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내달리고 있는 거냐. 지금 이 타이밍에 이 문제 좀 근본적으로 지금 질문 던질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민중의 지팡이 경찰로 계속 가고 있는 거냐 아니면 다시 몽둥이가 되고 있는 거냐. 이 얘기를 좀 다시 물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 네, 춘철님들의 물음도 많이 도착하고 있는데요. 적토마님, 국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청와대 나온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 보내주셨고요. 5696님은 그러니까 대통령실 주변 시위 불허가 법원에 막혀서 안 되니 용산 대통령실로 가는 길을 이걸로 막겠다는 건가요? 라는 물음을 보내주셨고 네. 싱거운 더블 에스프레소님은 역주행은 음원 차트에서만 봤으면 좋겠어요. 네. 라는 촌철 남겨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경비 인력이 좀 부족하다. 전경 폐지? 뭐 그거를 또 경찰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성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가성비. 아니 근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이제 국격도 높아지고 해서 외신 많이 타잖아요. 용산 대통령실 주변으로 차벽이 쫙 늘어서 있는 모습이 해외 세계로 그러니까 저 영상에 나가면 모양새가 좋습니까 그게? 예? 그것이? 저는 대통령실 입장부터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환영하는지 어떤지. 경찰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죠. 용산 대통령실의 예. 입장이 궁금하다. 한번 좀 그 입장을 좀 밝혀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정영수님이 경찰 얘기를 저희가 지금 쭉 했잖아요. 이런 마무리 댓글 보내주셨어요. 사과할 의향도 없고 개선할 의향도 없고 공권력은 신적 능력인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